현재 정부에서 진행하는 정책 규제가 탁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라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규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금융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정책적 시각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할까요? 이게 좀 융통성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상화폐를 다른 나라는 인정을 하고 또 어떤 나라는 규제를 하죠. 자, 그렇다면 한국은요? 제가 볼 때는 혼나야 되죠. 뭐 가상화폐가 아니야, 뭐 거래가 아니야, 유사수신이야, 그렇게 말하기에는 이미 늦었어요, 때가. 이거는 혼나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제가 권력자나 혹은 내가 그쪽에 관련된 일을 했다면 어떤 정책적 규범들을 마련해서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들을 딱 자를 게 아니고 일단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살을 붙여가면서 발전을 시킬 것 같아요. 다양한 공청회를 열고 다양한 뭔가를 하는데 쇼잖아요. 미리 짜여놓은 각본에서 몇몇 의견들이 그 의견이 전체 의견은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얘기를 해서 의견이 취합이 돼서 그 규정과 규범과 규제에 대해서 논의가 돼서 빈익빈 부익부, 현재 금융권을 갖고 있는 우리 부의 한쪽으로 쏠림 현상들 똑같잖아요, 이 가상화폐도.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과연 제대로 규정을 줄 수 있을 거냐, 여기에는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래소에서 단계적으로 실천할 방안을 조언하신다면?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거래소 보안을 질문을 주셨어요. 단계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데 당신들 거래소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내가 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가상화폐를 당신들 때문에 이 난리치게 했던 건 당신들 책임이. 왜 내가 흥분하면서 얘기하냐면 당신들은 돈 벌을 자격이 없어. 왜 선량한 사람들 피해를 보게 만들어. 단계적 보안? 좋지요. 일단 망분리해야지. 두 번째, 정말 망분리했어요? 정말 망분리한 거야? 쇼한 거야? 아니, 제대로 망분리하세요. 두 번째, 시스템 들어왔어요? IPS, IDS, 와프, 그래, 웹방화벽, 와스 시스템 두고 있어요? 개발자 교육시켜요? 정보 유출에 대해서 관리자들 교육시켜요? 그 인지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돈 벌금 몇 푼이 구속되는 게 무서워? 일반 사용자들 털리는 건 무섭지 않고? 당신들 정책을 가지고 정책이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자격이 안 돼요. 거래소 담당자들이 이걸 본다면 정신 차려요. CISO? 쇼하지 마. 무슨 CISO야. 유명무실한 CISO 갖다 두고 뭐 할 건데.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호 관리자 책임자 갖다 두고 뭐 할 건데. 블록체인의 기본 명칭이 뭐예요? 투명성이잖아요. 익명성하고. 당신들 투명성, 익명성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내가 이렇게 흥분하면서 얘기하는 이유 똑바로 하세요. 거래소 현재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비용 꼬라박아도 제대로 보안 안 돼요. 그런데 자꾸 비용 얘기하고 운영비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인력 얘기하는데 인력은 넘쳐나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많은 회사들이 드라이브 걸어줄 수 있고,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털리는 게 보안이에요. 그러면서 못 막는 게 보안이라고. 그런데 최소한 충족 조건은 맞춰줘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블록체인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거든? 오픈소스잖아요. 뭘 어디다가 완벽하다고 얘기를 해요. 거래소 침투 테스트 해봤어요? 필요해요. 단계적 보안은 물리적 보안, 논리적 보안,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주기적인 모의 해킹이나 침투 테스트를 통해서 소비자들이나 거래자들한테 우리 거래소가 안전합니다를 계속해서 홍보하고,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더 보호 조치를 해야 됩니다라고 계속 공지하면서 이 싱크가 맞아야 되는 거죠. 난 대한민국 사람을 분명히 경고하는데, 그리고 보안인으로서 경고하는데 똑바로 하세요. 단계적 보안 필요 없고, 그것부터 인지 머릿속 박혀있는 그 돈, 그 생각부터 버리시고 일반인이 곧 우리의 법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세요. 우리 투자자가, 우리의 거래소 거래자들이 곧 거래소를 활성화시키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보호를 얼마나 더 강화해 줄 거에 대해서 모든 돈을 집중하시라고요. 돈 내고 돈 먹기 하지 마시고. 네, 블록체인이 중앙집권화된 조직 체계에 맞는 건지. 자,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투명성, 익명성이죠. 거기다가 뭐예요? 분산화되어 있다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중앙집권이 아니기 때문에, 즉 중앙체계 관리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옆에 사람이, 우리 동료들이 혹은 내 친구들이, 내 옆에 있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증명해 주죠.
자, 증명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겠네요. 이 블록체인은 오케이를 하면서 가상화폐나 이런 화폐 구조에 대해서 반대를 할까요? 다 아시잖아요. 정부는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사상에 대해서는 좋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면 시스템이 분산되다 보니까 해킹이 어느 정도 안전한 부분들, 즉 9.11 테러 이후에 백업 시스템이라는 걸 둬가지고 분산을 시키고 있는 우리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BCP라고 하는데, 비즈니스 비즈니스 컨티뉴어스 프로시저라는, 즉 연속성, 업무 연속성이라는 걸 하나로 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ISO라든지 ISMS라든지 어떤 정보보호 체계 안에서 백업이라는 걸 이렇게 항상 걱정했단 말이에요. 해킹과 갑자기 자산이 날아가 이런 것들 걱정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분산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가들이 가상화폐를 드라이브 걸 수밖에 없어요. 왜? 정치력이 미약하다 보니까 분배를 통해서 공유라는 개념, 즉 공통 분배라는 형태로 가버리면 탄탄해지겠지.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신흥국가들이 가상화폐를 선호하는 이유. 자, 두 번째 선호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선전하는, 정확히 수행하고 있는 나라예요. 왜? 받은 만큼 기부를 통해서 분배를 하려고 하잖아요. 블록체인은 바로 이런 분배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블록체인의 신흥 알고리즘 기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이념적인 배경을 보면 분배와 자기에 대한 증명을 타인을 통해서 공동의 목표를 통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사상적 개념이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거래소에 있는 운영진, 정치권, 어떤 리더들 다 팽배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그래야만 이게 그대로 내려가서 우리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결론. 블록체인에 대한 기본 한국 정책에 맞는 거냐 라고 하는 기준을 봤을 때는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다. 이걸 우리 걸로 소화해야 될 그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